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7일 최백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 뭐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거듭되고 있고, 누구는 출마하는 게 뭐 99.9%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아니다, 출마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도 좀 헷갈립니다. 출마하겠다는 건지 출마하지 않겠다는 건지. 자,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그저께 15일에는 광주 기아차 공장, 제가 전주 출신인 한덕수 대행이 광주를 찾은 이유, 이거는 조금이라도 출마 쪽에 여하튼 관심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 인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데 어제는 또 울산 HD중공업, 이건 뭐 조선 하는 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또 방문하니까 뭐 호남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영남도 방문한다 뭐 또 이런 의미와 함께 이게 이제 대권 행보다 또 뭐 이렇게 공격을 이제 친민주당 매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대권 행보인가요? 아니면 뭐 경제 챙기기, 특히 대미 협상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조선. 그럼 뭐 또 오늘쯤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가서 애로사항이나 미국과의 그 무역 문제에 있어서의 뭐 문제점이나 또는 뭐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청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지만 두 번째 통화를 했고요. 거기서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진짜 출마 안 하냐 이런 걸 물어봤는지 어쩌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두 번째 통화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대선 행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 행보라고 보기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관세 협상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니까 그 관세 협상의 키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 입을 손해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말이겠나. 이게 대선 행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대선 뭐 어차피 한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촉구에 앞장섰던 박수영 의원이 갑자기 김문수 캠프로 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죠. 뭐 이걸 놓고 이제 각 캠프별로 또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박수영 의원 본인 말대로 본인이 김문수를 1위로 만들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야 단일화를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좀 뭐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덕수 대행이 당분간 출마 문제에 관한 뭐 선언은 없다, 뭐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 캠프로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김문수 캠프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후보를 선출하는 게 5월 3일이니까 5월 3일 그 언저리까지는 한덕수 대행의 선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 분석이죠. 그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전에 이 가처분의 본안 판단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매체들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이 끝난 뒤에 자기 대통령이 뭐 지금은 이제 그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건 현실이고요. 이재명이 그냥 지명을 해버린다. 또 자기 사람을 지명을 해버린다. 그럴 경우에 헌재는 이제 납작 엎드려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본안에서도 이거 효력 없다, 우연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른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헌재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도 이 세 사람의 역할, 내지는 김형두, 정정미, 그 중에 특히 김형두 재판관의 역할, 뭐 정통법관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리상으로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제해 왔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명을 한 거죠. 그게 왜 우연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지명 권한은 있다 이거죠. 그게 법리상으로 맞아요. 제가 법조인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리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도대체 어떤 정치적 이유가 개입이 됐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본안 판단을 두고 봐야 됩니다. 어제 결정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언하지 않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 중에서 특히 보수 성향의 또는 정통 법관이라는 세 사람, 김영두까지 네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뭐 이런 부분. 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자,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게 출마를 시사하는 거냐, 불출마를 시사하는 거냐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제목처럼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촉수를 다해서 한덕수 대행 주변, 대통령실 주변 이런 쪽에 이른바 첩보 수집을 할 겁니다. 온 촉수를 다해서. 거기 현역 의원만 165명이 넘습니다. 자료도 요청하고 관련해서 지금 뭐 이미 이재명 진영에 줄을 대고 있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높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총리실에서도 어떤 공무원도 이재명 진영에다가 정보를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였던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누수, 물이 새는 게 줄줄줄 보이게 되는 거죠. 과거 정부도 늘 그랬습니다. 임기 말 현상, 공무원의 복지 부동,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가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나 보다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최근에 비공개 회의를 연달아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밤늦게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새벽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서 한덕수 대행의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득이 뭐냐? 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전개한 거죠. 아니,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탄핵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하자.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국민들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보나마나 지금 곧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가서 관세 협상을 할 텐데 아예 뭐 거기서 뭐 무슨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예 그러지 말고 미국 갈 기회조차 박탈하자. 그럼 탄핵해버리면 직무정지가 되니까 미국도 못 가겠죠. 그래서 기회를 아예 빼앗아버리자. 이런 논리도 하나 있고. 물론 이 한덕수 대행의 방미 문제는 총리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자.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탄핵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는 아니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인데 여기서 탄핵하면 그 역풍이 우려된다. 뭐 이런 거 하나. 한대행이 지금 대선에 나오고 싶어서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출마 명분을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공연히 탄핵해서 지금 이재명 체제로 안정적으로 지금 총진군하고 있는데 그 판을 우리가 스스로 흔들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압도를 했다면 회의가 길어질 리가 없겠죠. 근데 압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자들의 취재 결과를 보면 압도하지 못했고 팽팽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에 결론을 못 냈고 이어서 두 번째 회의도 아주 늦게까지 계속돼. 그건 팽팽했다는 의미죠. 비율로 보면 뭐 49대 50, 50대 50이 아니고 49대 51? 뭐 이 정도가 된 것 아니냐.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탄핵하지 말자 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49대 51 정도로 탄핵하지 말자는 게 정말 이만큼 정도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곧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예측이 그 정도의 차이. 출마할 거다라는 게 51, 출마 안 할 거다가 49. 이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보면 그래도 정말 조금이나마 더 한덕수 대행의 출마 문제에 출마한다는 쪽에 사람들이 그 비중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 문제에 저 예측이 팽팽하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겠죠. 출마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대행은 본인이 지금 출마할 경우 또는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걸 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짜 뭐 다음 주 이제 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방미를 한다고 하니까 방미를 해서 이게 잘 매듭이 되는 기류면 아마 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질 거고 출마 압력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뭐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 뭐 특혜를 줄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지부진하고 별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면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이재명 전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뭐 7대 3이나 아니면 6대 4나 이 정도로 진다. 그랬을 경우 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재명 전 대표와 맞붙어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할 때 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는 거지. 지금 나가보니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라면 안 나간다는 거죠. 저는 한대행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한대행 자체도 50대 50이 아니고요. 지금 이걸 몇 대 몇으로 이걸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중에 변수는 대미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이 정말 잘 된다. 그래서 국민적 요구가 한대행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좀 안정적으로 국가를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을 때 그때는 출마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당선될 수 있겠다. 그러면 정말 이제 70대 중반 49년생입니다. 그럼 76세죠? 올해 생일이 지나면. 그러면 내 마지막 소명을 완수하겠다. 그러고서 한 1년이나 2년쯤 뒤에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그 미래를 유지할 수 있는 개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개헌을 해 놓고 나는 물러나겠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마지막 소명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을 보면 한대행의 출마 문제에 대한 한대행의 고민에
거울이 될 수 있다. 그거는 결국 한대행 본인도 지금 대미 협상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가장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민주당도 출마, 불출마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접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을 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대선까지 뭐 대선 선거운동 하기도 바쁜데 본회의도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뭐 그럼 접은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앞으로도 또 뭐 갑자기 또 꺼내 들어서 흔들 수는 있겠죠. 뭐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는 이제 이미 실기한 것으로 보이고 자 접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은 것인데 그거는 대미 협상 결과에 달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한대행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진행해서 만약에 한대행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단일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고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자체의 동력으로 이재명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